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호관찰론 14주차 강의 날입니다. 본 강의로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1시간쯤 제가 마무리하는 수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름을 한꺼번에 다 한번 불러볼게요. 박수호, 한 학기 동안 수고했어요. 권은지, 늘 고맙고, 이민영, 임혜진, 전한솔, 한솔이도 열심히 했죠? 권수빈, 이태우, 김종윤, 임혜선, 전민섭, 정인하, 그리고 우리 신선주, 다들 있었어요. 반가웠던 한 학기였습니다. 직접 보지 못해서 아쉬움이 크지만 또 다시 만나게 되겠죠. 오늘 수업은 이제 보호관찰의 또 협의회 보호관찰,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일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협의회 보호관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수강명령, 전자발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끝날 즈음에는 이번 학기 마무리하는 기말고사에 대한 정보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에 오늘 강의를 찍고 있는데 서귀포에서는 또 큰 지진이 한번 났어요. 다행히 좀 서귀포에서 떨어진 바다 쪽 45km쯤 떨어졌다 그래요. 지진 강도가 세서 호남, 전라남도, 광주까지도 알 수 있었다고 할 만큼의 지진이 있었네요. 그리고 오늘은 충남에 있는 홍성교도소죠. 우리 거기에 있는 교도소에서 교도관하고 재소자 29명 등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걸로 밝혀졌대요. 충남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 교도소 신입 수용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날은 A씨의 수용 14일 차였대요. 코로나19 교정본부 대응단은 재수자 360명과 교도관 등 직원 140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검사를 진행했고 재수자 25명과 교도관 3명 등 28명이 추가로 또 확진되었다는 거죠. 교도소 측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170여 명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이거 코호트 격리라고 그러죠. 나머지 인원은 다른 시설로 분산 조치했다는 겁니다. 저는 보호관찰론 수업을 하면서 코로나19의 대응과 보호관찰의 성격이 어쩌면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19의 대처와 범죄 대책, 예방과 범죄에 대한 처벌 등 또는 재범 방지 등 대책들, 예방과 치료의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도 시설 내에서 할 건지 아니면 가택구금이나 또는 사회 내에서 그냥 할 것인지,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사인의 처우로서의 보호관찰과 우리가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예방 대처와 닮아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방처럼 코호트 격리한다. 그럼 우리는 위험한 수용자들을 집단으로 한 곳에 격리하는 이런 것도 닮아 있고요. 또 새로운 변이, 지금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어떤 변이종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렵죠. 확산되고. 근데 범죄에 있어서도 신종 범죄들, 최근에 신종 범죄들에 대한 대처 문제들.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어쩌면 한계 상황이 와서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범죄에 관해서도 한때 우리
그런 적이 있었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코로나19를 생각하면 보호관찰과의 어떤 유사한 점들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호관찰들에 관한 주된 구성 요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협의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그런데 최근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추 추적 전자감독도 주요 업무로 추가되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소위 전자감독제도, 특히 전자발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제 보호관찰소의 업무는 형사법원의 재판 선고를 기준으로 사전적인 조사 업무와 사후적인 어떤 집행 업무로 보호관찰소 업무는 구분할 수 있죠.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 명령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그 집행을 하는 업무이지만, 판결 전 조사는 선고 이전 단계에서 형사 피고인 또는 보호 소년에 대한 사회 및 심리 조사를 하는 업무들이죠. 우리는 성인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도 이제 분류처우제도, 교정에 있어서 분류처우제도 이런 부분이 효율을 갖게 되고, 또 양형에도 도움이 되려면은 성인에게도 사전 조사 업무가 판결 전 조사제도가 도입되면 좋겠지만 아직은 도입되진 않고, 소년 보호에 대해서 소위 감별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판결 전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회봉사명령, 굉장히 우리 처음 시작은 소년에게, 물론 보호관찰 자체가 소년범에게 먼저 시작했지만은 그때도 처음 시작 때부터 우리나라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도입해 왔었는데 굉장히 확대되어 왔었죠. 그런데 또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는 사회봉사명령은 오늘날 보호관찰제도에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나 비행소년에 대해서 독립한 형의 일종으로 들 수도 있고, 또는 형의 유예 조건이나, 그렇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형의 유예를 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주는 형의 유예 조건이나 보호 처분의 조건으로서 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한 시간 동안 무보수로 일정한 근로, 그러니까 사회봉사를 봉사명령 그러잖아요.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이다. 개념은 그렇죠. 이것은 수단에 있어서는 구금을 수반하지 않고 있어서 범죄자의 개인적,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가능성이 적고, 운영에 있어서 경제적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정말 사회봉사라는 게 무엇이냐? 사회봉사에 대한 어떤 법률에 대한 명문의 어떤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상 개념을 정의할 때는 사회봉사란 것은 사회 공동체의 이익, 즉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성격을 지니는 근로에 종사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명령의 배상적 요소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자기 피해에 대한 배상, 그리고 사회 재통합 요소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다. 왜? 그렇죠. 형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사회봉사적 근로는 사회봉사명령의 처벌적 요소를 고려할 때 무보수의 근로의야 마땅하겠죠. 그럼 이러한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유형 집행의 한 변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소년법상의 사회봉사명령과 소년법에 있어서의 사회봉사명령과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는 있어요. 소년법상의 이제 사회봉사명령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그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죠. 즉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형벌 집행의 한 변형으로 보는 이상 그 처분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도 형벌 집행의 한 변형 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처음부터 보호관찰의 부수 처분이 아니고 보호관찰과 대등하고 병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형법은 징역 근고의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을 유예할 때, 그죠? 형을 유예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봉사명령으로 대체를 명하는 거죠. 따라서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의 부수 처분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독립된 지위를 차지하는 형벌 집행의 한 변형으로 볼 것이다. 자유형의 한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봉사명령의 이념에 있어서는 이념적인 어떤 생각은 이념은 사회봉사명령은 수단에 있어서 이제 구금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구금을 수반하지 않고 있어서 범죄자가 밖에서 이렇게 개인적 삶을 저해할 가능성이 적고 이야기했듯이 경제적인 장점을 가진 제도이다. 그런데 고된 근로, 훈련과 가시적 성취 등의 요소와 근로가 무보수이고 의무적이라는 점에서 처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범죄에 의해서 생긴 피해를 없애주는 그 무엇을 사회에 되돌려준다는 배상이나 그냥 배상하는 거나 범죄 속죄 요소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봉사활동의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고 보호관찰관이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중요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유익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제 사회에 유익하겠죠. 그래서 사회봉사명령은 어떤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처벌적인 요소가 있죠. 퍼니시먼트, 그다음에 배상의 개념, 그리고 속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 다시 통합시키는 것. 사회 재통합시킨다는 것은 사회 복귀 이념에 따른 한 방법이죠. 이와 같이 여러 요소가 합체된 자유형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창안된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이러한 사회 봉사 명령은 언제 생겼을까요? 근대 이전에도 유사한 어떤 그런 형태로는 운영된 건 있었대요. 이를테면 근대 이전에도 죄의 대가는 노동이다. 이래가지고 죄악은 노동에 의해서 속죄된다는 관념과 자유박탈 대신 공익을 위한 노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는 오래부터 인정되어 왔었죠. 중세에도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한 자유박탈 대신에 성벽을 쌓거나 운하를 청소하는 등의 사회를 위한 노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존재했대요. 그리고 1614년 스위스 베른시는 유사한 제도를 입법한 적도 있답니다. 그 외에도 노예제도, 노동을 위한 식민지로의 이송, 16세기의 교종원 등이 거론되고 징병제도에서도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이를테면 1602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기에는 강간, 강도범 등 특정 범죄자 이외의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 군인으로 징병을 하는 제도를 두기도 하였다는 거죠. 이런 예전에 이제 유사한 제도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술한 앞에 이야기한 내용은 근대 이전의 형별 대체의 성격을 띠는 강제 노동을 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것이지 오늘날의 사회봉사명령 제도와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어떤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기원은 1966년 영국에서 우튼 위원회로 잘 알려진 형벌제도 자문위원회의 보고서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제안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최초로는 1972년 영국의 형사재판법에 의해서 도입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라고. 이처럼 영국에서 최초로 형벌이 하나로 창안 도입되었고, 이제 그 성과가 좋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미국, 캐나다, 뭐 오스트레일리아 등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고, 이것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제도의 혁명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음, 아무튼 이러한 그 사회봉사 명령 제도가 별도로 도입된 원인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자면은, 첫째로 인도주의 영향에 따라 자유형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너무 가둬두는 형, 이 부분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어떤 반성에서. 둘째로는 자유형이 실증적으로 사연의 처분보다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없다. 셋째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필요에 의한 거였지만 현실적 요구였죠. 교도소의 수용 밀도가 급격히 증가했던 데 기인하는 게 있고요. 넷째로는 수용 인구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유 때문에 범죄자 처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한 방법이다. 이렇게 사회봉상명령 제도가 도입된 원인을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형봉사명령 제도는 1986년에 이제 처음에 사회봉사명령 제도 도입을 포함한 내용으로 소년법 개정 대강의 내용들을 확정했어요. 그런데 언제 결정으로 다 끝났죠? 그러죠. 보호관찰법이 만들어진 1988년 12월 31일 통과된 소년법에서 소년법은 단기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 중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서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한 게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급격히 확대되었고 또 발전해 왔었는데, 그러한 이제 성인에까지 보호관찰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법이 개정되고 그 자리를 이제 확실하게 차지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벌금 미납자 환형 처분 대체 사회봉사 제도도 도입된. 환형이 뭐예요? 그죠? 형을 바꿔주는 거. 벌금형인데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으로 형을 대체하듯이 바꿔주듯이 환형이라 그러죠. 그런데 벌금을 못 냈는데 그걸 사회봉상명령으로 환형적 성격을 갖게 된 이런 부분을 우리는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건 이제 이 부분은 노역하고는 좀 다르죠. 노역은 벌금을 못 냈을 때 자유형의 집행의 방법 중에 하나로 노역형이 있는데 그것과는 성격은 좀 달리하겠죠. 그래요. 이러한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중요한 걸 점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강 명령이죠. 자료 한 번 더 보고 할까요?
수강 명령은 범죄인이나 비행 소년에 대해서 형의 유예 조건이나 보호 처분의 조건으로서 일정한 기간 내 특정한 시간 동안 강의나 교육을 받거나 치료 프로그램 등에 참석하도록 하는 거죠. 특히 얼른 생각하면 어떻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운전에 관련된 거. 그래서 교육을 받도록 해서 늘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 구속 처음부터 그것도 몇 번 어기면은 자유형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은 문제가 경미한 초범의자들에게는 교육을 시킨다랄지, 성매수한 남자에게 그런 교육을 받게 하거나 또는 가벼운 어떤 약물 같은 걸 복용하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치료 프로그램 등에 참석하도록 하는 거. 이렇게 하는 제도지죠. 그러니까 수강 명령의 취지는 죄의식이 미약하고, 죄의식이 좀 미약해서 네가 잘못한 거다, 미약하고 반복해서 범죄나 비행을 행할 우려가 있는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경미한 범죄를 대상으로 그들의 심성을 좀 개발하고 자신의 범죄 성향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향을 교정해서 정상적인 생활하도록 도와주는데, 이러한 수강 명령도 영국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 수강 명령 제도는 1948년 영국에서 형사재판법에 수강센터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을 우리가 효시로 보고 있어요. 이후에 이제 사인의 처우 제도의 대표적 유형이 하나로서 약물 치료, 알코올 남용 치료, 정신 및 행동 치료 프로그램 등으로 발전해 온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의 형법상 집행유예 조건으로 200시간 이내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100시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소년에게는 부과되는. 우리나라 수강 명령의 법적 성격이라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강 명령은 이걸 부과할 수 있는 법률에 따라서 크게 이제 두 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보호처분 또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수강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처분으로서의 수강 명령이 있죠.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이렇게 보호처분은 처음에 소년법,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소년법과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호처분으로 일환으로서 부과되는 수강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자는 형사처분으로 사는 것은 형법상 집행유예 조건으로 부과되는 수강 명령을 의미하는. 그래서 수강 명령은 범죄자의 자유를 일정 시간 제한한다는 점에서 협의의 보호 관찰이나 사회 봉사 명령과 성격은 좀 비슷하잖아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제도와는 구별되고 있죠. 아무튼 현대 수강명령 제도는 사회봉사명령 제도와 같이 영국이 이제 효시인데요. 이 수강명령은 소년 범죄자들이 주말 여가 시간을 박탈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줄이고 짧고 예리한 충격을 줌으로써 여가 소년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의 습관을 익히도록 하며 초기에 그렇게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좀 우리가 좀 기억해 둘 만한 게 이제 존 스쿨 제도인데요. 존 스쿨은
성을 구매한 초범 남성들에 대한 처벌 형태로 일반화된 벌금 또는 단속 기소유예 처분보다는 성구매 남성의 성의식 개선과 미약한 어떤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범죄에 대한 어떤 성격을 잘 이해 못하는, 그렇지만 범죄는 경미한 이런 경우들 말했죠. 그래서 남성의 성의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데 목적을 둔 제도이다. 여기서 이렇게 존이라고 그랬을까요? 존 스쿨. 그렇죠. 일반적으로 남성을 지칭할 때 우리 갑돌이 하듯이 일반적인 남성의 이름으로서 이렇게 존이란 말을 영어권에서 쓰기 때문에 존 스쿨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말에서 또 탐이라는 이름도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픽핑탐에서 뭔가를 은밀한 어떤 성적 행위를 창문으로 들여다본다는 의미가 있죠. 누군가를 훔쳐보는 걸. 그래서 또 뒤에다 피핑, 뭔가 어떤 구멍을 통해서 보는, 또는 이렇게 살짝 숨어서 살펴보는 그 관음증 같은 거 우리가 피핑이라 그러는데 거기 뒤에다 또 붙이는 게 피핑탐 그러거든요. 보통 탐이나 존은 대표적인 남성의 대명사로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 명령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전자감독제도, 소위 전자감시, 무엇보다도 이제 전자발찌,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